의장님이 최근 2, 3년 동안 가장 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셨고 실제 소셜 관련 비즈니스 그 기업들이 그 중에 가장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업들을 뭐 어레인지에서 투자도 연결해 주시지만 기업과 기업을 연결시켜서 시너지 나는 일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마이우에도 몇 번 기회를 주셨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제 기업과 기업을 어레인지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시면서 나름 또 노하우나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고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끼리 서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게 어떤 혈연, 지연, 학연 끼리는 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못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이 저는 사회에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모임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벤처 포럼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전혀 뭐 지원 혈연 학연하고 상관이 없이 단순히 어떤 창업이라는 그런 관심사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 모여서 보니까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를 자기 나름대로 이런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숲을 먹고 나무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숲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서로 협력하면 그리고 참 좋은 그런 협력 모델이 시너지 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투자자들하고 뭐 투자 받겠다는 스타트업들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되려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공통의 관심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유일하게 실제 소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라이브리를 운영하고 있는 시정 김건희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소셜 댓글 서비스 라이브리 서비스를 하면서 역시 그 소셜 댓글 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기업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기업에 또 소셜 댓글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이 아닌 우리 SNS 기업 간의 어떤 그런 협력, 생태계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또 나름 노하우나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언론사들이나 블로그에 댓글창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댓글을 달면 SNS로 보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소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미투데이 그리고 뭐 싸이월드 그리고 지금은 잠깐 붙잡혀 사라진 국내 몇몇 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붙이고 많이 했었죠. 정말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걸 잠깐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소셜 자체가 미디어 산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그런 기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접속되는 상태가 되고 그 자기 아이덴티티들이 온라인에서 서로 이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런 SNS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만나는 것도 익숙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도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 미디어 그게 TV가 됐건 라디오가 됐건 뉴스가 됐건 전통 미디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기는 크죠.
CNN을 신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CNN은 거대한 미디어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어떤 언론사에 있는 뭐 어떤 허핑턴이라는 기자를 신뢰한다. 그러면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 한 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사람들이 사람 간에는 신뢰를 주기에 적합한 범위가 되고 또 그 사람 자체가 어떤 편향성이나 그 프레임을 갖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점점 더 예전의 미디어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미디어로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에도 댓글을 해보고 기업에도 보면은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셜을 했으면 다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로서 바라보자면 어떻게 보면 다단계라는 그 궁극의 그 마케팅적인 시각으로서의 분야가 가장 적합한 바이럴이 이제는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굳이 애니팡 같은 사례 아시다시피 이런 점에서 보면 SNS 기업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자기들 그 돈과 시간과 인력이 제한이 많지 않은데 그 가능성이 그나마 있기도 하고 또 가능성이 큰 것이 유저 베이스에 대한 도움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pom프라는 커뮤니티가 있죠. pom프라는 커뮤니티 몇백 명 정도 유저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A라는 커뮤니티에도 뭐 해커스 원에도 뭐가 있고 작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더라도 유저 베이스가 있죠. 이게 이제 각각의 생태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다 모아놓으면 뭐 굳이 중복을 일단 예로 하더라도 2~3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유저 베이스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죠. 그 유저 베이스에다가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알림으로써 그걸 그 바이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는 것처럼 SNS 기업들끼리 특히 이제 그 SNS 기업들 중에서 뭐 여기도 정말 많은 서비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SNS 기업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 만드는 소셜 기업.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마치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나도 어떠한 우리 서비스 안에서의 어떤 사용자들의 가면을 쓰고 독특한 가치를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주민등록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끼리 유저 베이스를 공유하고 그 유저 베이스를 그 공통된 마케팅 툴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ABC라는 작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있다고 각각 유저 베이스가 100만, 300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끼리 서로 뭐 API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미 통일된 규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 게임을 하거나 무슨 뭐 동영상을 보거나 뭘 하거나 어떤 액티비티를 굳이 내 유저 베이스 100만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200명, 300만 다 합쳐가지고 600만한테 보내면 그만큼 더 파워풀해지는 거거든요. 굳이 카톡이나 그 페이스북 같은 단일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소셜의 핵심이 입소문이고 그 입소문을 사람 신뢰를 타서 전달되니까 혹시 SNS 기업들끼리 아이덴티티끼리 그거를 묶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유저 베이스로 쓰신다면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소셜 서비스를 만들고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저희 회사도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 게임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저희 회사에 제안을 해서 니네는 소셜을 잘하고 우리는 게임을 잘한다. 같이 뭔가를 더 멋있는 애니팡을 응가하는 뭔가 게임을 만들어보자. 퍼블리셔가 또 붙었어요. QQ. 그래서 이제 뭐 QQ는 1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퍼블리싱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 캐릭터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 게임 개발을 그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소셜에 대한 이해도와 뭐 서비스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 이렇게 모여서 한번 블록버스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셜 서비스에는 컨텐츠가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하고 서로 코드를 맞춰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가열차게 손을 드셔서 말씀해 주시죠. 네, 패널 분들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궁금하거나 보통 간담회를 하면 질문이 새도록 하는데
가끔하고 달라지는데요. 네, 마이크 좀 드리시죠. 오늘 비즈니스 모델 말씀하신 때도 그렇고 공개 API 쪽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굉장히 의존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리스크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개 API가 생태계를 키웠지만은 실제 그 공개 API를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기업이 그 공개 API에 대한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구글의 웹 API 정책이 바뀌었고요, 트위터의 API 정책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친한 후배들도 뭐 뮤직 쪽에 SNS 하는데 언제 또 유튜브의 API 정책이 바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 API 정책 하나 때문에 기업의 생존까지도 왔다 갔다 했던 시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API가 무조건 좋다는 쪽으로만 흐르고 그 부분에 대한 경고는 하나도 없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은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오픈 API를 얘기할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기업이 크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시장 측면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판단 입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기업이 성장시켜야 되고 그런 과제를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API를 바라보는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죠. 이거를 굳이 좋은 노하우라고 해서, 물론 이제 기업 비밀이면 어느 정도는 숨겨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기업이 클 수 있는 거라면 과감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오픈에 대한 염두를 두고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는 다시 한번 제거해 볼 수 있도록 그거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진성 대표가 질문하신 그래서 이제 외국의 API에 디펜던트해 있을 때의 위험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외국의 큰 인터넷 기업이 제공하는 오픈 API의 디펜던스가 자기 사업의 가장 핵심 역량이 된다 그런다면 당연히 흔들리겠죠. 근데 그 오픈 API는 자기 핵심 역량이 있고 이것을 빨리 구현하고 또는 추가적인 기능으로서 보여준다 그런다면은 그게 그렇게 문제시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뮤직앱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게, 당장 컨텐츠 정책만 바뀌어도 사업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는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하죠. 근데 핵심 역량은 이건데, 이런 API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빨리 구현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기능을 애드온하는 형태가 된다면 걔네들 API가 바뀔 때마다도 대응할 수 있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표준화해야 되고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가야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것이 흔들리는 구조가 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까 사이버도 얘기했지만 저도 사이버도 공부하고 이 문제에 대담이 되겠는데 근본적으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사이버드에서 그거를 그 안에 있는 구조를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를 고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가 몰라서 사이버드가 다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이거든요. 그 오픈 정책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픈 API를 통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할 때 언젠가 바뀐다라는 것을 사실 전제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한 디펜던스를 이제 얻고 일어나는 방법이 사실은 오픈 API를 만들고 그들이 그 정책을 만들기 전에 진강하고는 협의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쪽의 메이저들하고는 미리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의 매출이나 어떤 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픈 API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하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최근에 통해서 결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정책을 바꾸면 우리나라의 결제 사업자들의 매출이 일단 굉장히 많이 줄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금융정보라든지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이 물론 그게 역차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크게 좀 이슈화시키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캐리어 빌링으로 바뀌면서 그 결제의 랩스가 낮아지면서 매출이 개발자들이 10% 이상씩 뛰었어요. 그러면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이 요즘은 이제 애국적 비즈니스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돈을 벌고 우리 서비스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국가 아니면 그 플랫포머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API 정책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책이 바뀌기 전에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리스크가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원래 이게 오픈 API는 플랫폼 개념에서 엔드 유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사실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픈 API 관점을 지금 저의 그 SNS상에 특히 페이스북 내에서 제 프로필과 하루의 생각과 사람들과 나누는 이슈 뭐 이런 많은 대화들이 사실 페이스북에 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게 어디냐면 지금 미국 서버에 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정부가 그걸 안 방법하는 분량이 어디 있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거는 정보방국 입장에서 향후에 정보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국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장을 결국 키우려면 바이럴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오픈 API가 처음에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것이 정보방국으로서 갈 수 있는 사실 인프라적 관점에서의 구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스타트업들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이 자기가 많은 네트워킹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픈 API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형성해버리면 그거는 그 회사 때문에 페이스북 하나가 뜨니까 작년 기준으로 50만 개의 앱이 생겼듯이 그거는 완전한 기업의 생태계를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9시가 됐습니다. 또 2차 다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사실 SNS 기업들이 또 이렇게 SNS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또 모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계속 장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자주는 못 보더라도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저는 그 소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뢰. 그 관계 맺는 것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열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코드를 맞춰보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서버긴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대부분이 다 쓰시니까 그 페이스북 저희 이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모임.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계속 또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행사에 대한 미흡 판정 아니면 뭐 바라고 싶은 거 이런 걸 또 올려주셔도 좋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런 모임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면 뭐 저희 이렇게 모임을 만들 때 저희가 미흡하지만 좀 더 발전시키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저희가 정말 시너지 나고 멋진 그 소셜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